예, 이번에는 창문여고 1학년 교과서 말고 다른 교재 있었죠? 바로 뭐냐면 이거죠? 첫 오감도의 시험 범위의 총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라. 이 지문을 오늘 하도록 할게요. 자,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라는 첫 오감도 이 교재 76쪽이죠? 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죠? 알겠어요.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라. 여기 지문이 있으니까 지문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네, 그래서 한 가지로 쓸게요. 그래서 봅시다. 그랬더니 한비자가 나왔어요. 한비자 이름이 자는 아니에요. 그럼 공자도 이름이 자고 맹자도 이름이 잔 아니잖아요. 그쵸? 한비자는 학자면서 정치인인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으로 중국 철학사에서 법가의 집대성자로 알려져 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아이고 잠깐 봅시다. 그래서 한비자를 보니까 첫 번째 보자. 한비자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전국시대래요. 중요하죠, 전국시대. 그 다음에 한나라 사람. 그 다음에 법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대성이 뭘까? 완성한 거예요, 완성. 전부 다 모아가지고 총 정리한 것을 집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가의 완성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한비자는 뭐야? 한비자는 법가의 완성자 그랬어요. 근데 이 법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법가. 자, 그래서 전국시대 말 진나라는 한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로 인해 한나라가 겪어야 했던 전쟁은 매우 비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비자는 전국시대 국가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 그는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전제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전제군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세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뭐를 보냐면 한비자가 활동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전국시대.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우고 나서 써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자, 저기 전국시대라 그랬는데 전국시대 앞에는 다른 말도 붙죠? 뭐라 그래요? 춘추전국시대라 그러잖아요. 춘추시대, 전국시대 다른데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더라도 흔히 같이 쓰긴 하는데 춘추를 빼고 전국시대만 하나 들어요. 전국시대가 뭐냐면 되게 혼란기예요. 아주 강한 나라가 없어.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다시 말해서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혼란이 있고 이런 식이죠. 왜? 나라가 조금씩 또 쪼개져 있으니까. 근데 한비자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여기 요만한 땅이 있는데 하나씩 가졌어. 3등분 해가지고 세력균형. 그러면 얘가 더 커질지도 모르고 얘가 더 커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항상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한비자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세력균형 안 좋아. 이거 말고 평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봤냐면 이게 아니에요. 세력균형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로 뭉쳐야 돼. 바로 이게 뭐죠? 통일이 돼야 된다고 했대요. 하나로. 그래서 통일국가가 뭐라 그랬어요?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통일에 의한 평화를 기대했다. 여기 보면은 뭐냐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거든. 이게 남하고 북하고 지금 분단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도 있고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은 군사적 대치 상태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을 했어. 그래서 하나의 나라. 그러면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온다? 통일에서 오는 거잖아. 그쵸? 갈라져 있으면 항상 싸우니까 한비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비자는 뭐가 필요했냐면 전국시대인데 가지고 써야 되네. 자, 그래서 전국시대 때 혼란하기 때문에 이 혼란을 잠재우려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의 통일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근데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면 뭐라고?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뭐예요? 평화죠, 평화. 그럼 강력한 국가, 이 통일국가,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강력한 전제 군주가 필요하다. 강력한 전제 군주가 필요하다라고 봤대요. 전제 군주는 뭐죠? 전제 군주는 봉건 시대, 그쵸? 즉 법치국가 이전에 근대사회 이전에 전 근대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쥔 그런 군주를 전제 군주라고 하잖아요. 즉 임금 또는 황제 이런 거를 전제 군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전제 군주가 아니야. 강력한 전제 군주가 필요했다. 그런데 전제 군주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제 군주가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치 방법인데 이 통치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법하고 세하고 술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과 세와 술을 각각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법과 세와 술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한비자의 법과가 왜 나왔대? 어디서 나왔대? 처음에 뭐야? 전국시대가 혼란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잠재우고 강력한 통일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전국시대 이것을 통일국가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다 보니까 통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거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비자의 법과 철학이 나오게 된 뭐다 이게 바로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 어떻게 나오게 됐냐? 법과의 뭐다? 등장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있죠, 앞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문단에서 뭐라 그랬죠? 한비자 통치 철학의 등장 배경 나왔네. 그쵸? 그런 통치 철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일단 그거부터 설명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법, 세, 술 각각 어떤 뜻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울게요. 자, 아래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두 번째 단락. 법이란, 그랬어요. 법이란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통치하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규칙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네. 그쵸? 이제부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법이란 법.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쌤은 파란색을 써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들어. 자, 법으로 쓸게요. 법. 자, 법 나왔죠? 법이란 군주가 신하를 포함한 백성을 법이라고 뭐라고요? 군주가 누가? 군주가 하는 거야. 누구를? 백성을 통제하는 거야. 그쵸? 근데 뭐야? 공개적이야. 그리고 또 뭐야? 구체적이야. 그래, 규칙이래. 형법적 측면이 강하다. 이 얘기는 형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으면 죄를 다른 말로 범죄죠? 그럼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맞네. 형벌이 있는 거죠? 형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의 성격이 강하다. 그게 형법적 측면이에요. 즉 죄를 지면 뭘 준다? 벌을 주는 거죠. 뭘로?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면 벌 받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벌 받잖아요. 사기치면 어떻게 돼? 벌 받죠. 그게 바로 뭐죠? 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형법적 측면이라고 해요. 군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신하가 집행한다. 야, 범죄자가 있다 그래서 군주가 직접 가서 잡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가 그것을 집행하겠죠. 범죄자를 붙잡아 오고 그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누가 한다? 바로 신하가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법이에요. 그냥 진짜 우리가 알잖아요. 형법도 있고 법률도 있죠. 그런 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다는 거죠. 법은 세를 바탕으로 군주를, 근데 여기 있네. 하나가 있네. 바로 뭐죠? 군주를 제외한이래. 자, 뭐라고? 군주를 제외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이 법 적용의 대상이긴 해요. 근데 군주는 아니라는 거지. 21세기에 우리 21세기에 지금은 뭐죠?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대통령까지 포함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로 뭐죠?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왕조시대거든, 봉건시대거든, 전제군주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군주는 아니래.
군주는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을 해서, 통치해서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형벌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군주를 제외한, 그래서 뭐라 그랬어? 전제 군주라고 그랬죠.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예외는 있네. 누가 예외예요? 군주가 예외죠? 그래서 군주는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세가 나왔어요. 두 번째. 자, 여기까지가 법이었고요. 두 번째, 세로 갈까요? 자, 세로 가도록 할게요. 세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세가 뭐냐? 세. 두 번째는 세는, 그쵸? 세령인데요. 군주라는 자리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한다. 자리가 뭘까요? 자리. 이게 지위야, 지위. 자리가 뭐야? 지위예요.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세라는 것은 결국 뭐가 돼요? 바로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아하, 권력. 그래서 두 번째, 세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부를 지우고 써보면, 자, 뭐, 국가까지 안 가고, 회사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면. 사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이사가 있고, 뭐, 대표가 있나요? 사장님이 있나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사원일 때는 남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A라는 사원이 다른 사원을 지시를 내려서 일을 시키지는 못할 거잖아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됐어. 이 사람이 사장이 되면, A라는 사람이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쵸? 다른 사원에게 일을 시킨다든가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야? 자리가 갖는 힘이에요. 사장 개인이 갖는 힘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력이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라고 말했어요. 그쵸? 군주라는 자리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주란 중국으로 말하면 황제일 텐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금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황제는 대한제국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군주라고 하는데 군주라는 자리, 즉 황제라는 자리가 주는 그런 권력이에요. 만일에 황제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을 불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임금님 중에서 임금님 자리에서 탄핵당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해군이라든가 연산군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원래는 임금이었을 때는 권력이 있지만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잖아.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쵸? 왜냐? 뭐가 없으니까 자리를 뺏겼거든요. 뭐를 잃었어요? 권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세가 바로 뭐다? 지위가 주는 힘. 바로 권력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세까지 했어요.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술이 나왔네. 세 번째는 술인데요. 세 번째는 술이. 그래서 술이란 군주가 백성이 아니야. 누구를 지배하는 거야? 신하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신하들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평소 신하들의 언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대요. 아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는 거야. 정보를 수집해서 가슴속에 넣어두고는 무슨 뜻이다? 바로 은밀이야. 아하, 이건 공개적인 아니에요. 은밀하게. 그래서 아까 법이라는 건 공개적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술은 뭐다?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다. 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 은밀하게. 그쵸? 은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비자는 군주가 법과 세와 술의 세 가지로 다스려야. 그럼 법과 세와 술은 통치의 방법이고요. 통치의 목표는 뭘까?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그 말이야. 통치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바로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보았다. 이거예요. 바로 통치의 목표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과 세와 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술부터 여기다가 따로 써볼게요. 자, 술이 뭘까요? 술이 막연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술이라는 건 여기 술을 따로 써보면 술이라는 건 기술 또는 술수. 왜냐면 약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남한테 알리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은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술인데 바로 여기 군주가 있었어. 여기 신하가 있는데 관리가 있는데 신하 A도 있고 신하 B도 있거든요.
그런데 C나 B가 맨날 뭘 올렸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폐하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는 거죠. 반대하고 비판했어요. 아 진짜 이 B라는 애가 누나의 가시야. 미워. 걔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는 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사실 말이 듣기 싫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B의 언행을 어떻게 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B가 봤더니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무언가 나쁜 점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떤 나쁜 비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았어.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이거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은밀하게니까 이거 뭐야? 수집! 이게 뒷조사야. 그쵸? 뒷조사. 아, 뒷조사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B가 내 의견에 반대하니까 통치를 비판하니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어떻게 했냐면 A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가서 뭐라고? B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B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B를 어떻게 처벌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 뒷조사로 알았죠. 평소 B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두고 본 거죠. 모든 정보를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다가 결정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술이라 그래요. 통치 기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권모술수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뜻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보다시피 자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바로 뭐냐면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이 말에 따른다면 자 한비자 이 말에 따른다면 한비자의 통치 철학 바로 뭐였죠? 법가였죠. 한비자의 통치 철학에서는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 군주는 정직해야 된다. 군주는 정직해야 된다. 맞아 틀려? 아니라고요. 그쵸 왜? 은밀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치를 해야 돼요. 항상 올바르게, 항상 합리적으로, 항상 선하게 행동하는 건 좋은 군주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좋은 방법도 있고 공개적인 방법도 있고 또 은밀한 방법도 있는데 군주가 정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법과 세와 수를 가지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봤다는데 이 부강 있죠, 부강. 이 부강이 무슨 뜻이냐면 부국 강병이거든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면 모든 나라, 국가. 그래서 국가는 나라의 힘이 강해지를 바래요. 그쵸? 국력. 나라의 힘. 자, 국력은 뭘까? 국력은 뭐죠? 바로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이에요. 미국은 강대국 맞죠? 왜 그럴까? 아, 그렇죠. 기축통화를 쓰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수출, 수입 이렇게 국제무역을 하면서 자기 나라 화폐도 아닌데 미국 달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력이 빵빵하죠. 근데 군사력은 세계 제1위의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강대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잘 사는 걸 뭐라 그래? 부국이라고 하고요. 군사력이 강하다. 이것을 강병이라고.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 뭐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맞네. 그러니까 나라가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부유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강하게 만들려면 방법이 뭐야? 법과 세와 수를 쓰는 거래요. 법과 세와 수를 쓰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두 번째, 법과 세와 술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여기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우고 쓸게요. 자, 두 번째 단락.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두 번째 단락.
여기죠? 여기서는 바로 법하고 새하고 술하고 세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새란 무엇인가? 아, 그런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법과 새와 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실현 방안. 어떻게 실현해요? 실현 방안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실현 방안 정리해볼게요. 정리해보면 법은 어떻게 됐어요? 법은 어떻게 됐어요? 법은 공개적이고 구체적이다. 모든 백성을, 신하 포함해서 모든 백성을 상대로. 누군 제외? 군주는 아니에요. 군주는 제외해요. 형법적 측면이 강하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강한 거죠. 죄를 지면 형벌을 줘.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새라는 건 뭐라 그래요? 새는 바로 지위가 갖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지위에서 오는 바로 황제의, 군주의 권력을 말한다. 그쵸? 세 번째, 술은 뭐였어요? 술은? 아하, 신하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통제하는 방법이거든요. 누구를? 온 백성 아니야. 모든 백성이 아니라 신하들을 어떻게 하죠? 은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눈치채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왜? 나에 대해서 황제가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행동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잘 보이려고 무언가 다른 일을 또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비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신하들을 통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쵸? 법과 새와 술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이거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현 방법이죠. 법과 새와 술의 개념과 실현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도록 하죠. 세 번째 단락.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 철학은, 세 번째로 갑니다.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 철학은 스승인 군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악설이 뭐야? 성악설이 뭘까요? 인간이 사악해요. 바로 뭐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한 게 아니야. 인간이 뭐야? 사악해요? 악해요? 이게 성악설이죠. 인간의 본성은 뭐야?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착하든 악한가요? 어쨌든 순자도 그렇고 한비자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뭐야?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봤어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해요. 선하지 않아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죠. 자,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가 있는데 새끼를 놔두고 어미를 잡아먹거나 또는 어미가 데리고 있는 새끼를 잡아먹거나 연민을 느낄까요? 아니죠. 즉 동물은 그런 식의 윤리적 감정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야? 동물은 죄책감이나 그런 윤리가 없어요. 근데 인간도 똑같다고 봤어요. 그런 식의 윤리감이 없죠. 그래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악해. 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여야. 여는 뭐냐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해봐. 사고력 아닙니까? 맞네. 그쵸? 생각할 수 있는 힘. 그쵸? 사고력. 사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주입하면 뭘까요? 예의죠. 예의. 주입에 어떻게 주입해? 튜브도 아닌데 공기를 넣듯이 어떻게 막 주입해요? 바로 뭐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 주입하면, 가르치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쵸?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집에서 무슨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어린아이니까 잘 모르고 막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쵸? 왜냐? 어린아이는 윤리적 개념이 없거든요. 막 온몸을 홀라당 벗고선도 막 뛰어다니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쵸? 벌레 같은 거 막 죽인다든가 강아지를 데리고 놀면서 막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좋은 행동도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도 가르치는 거죠.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내야 돼. 자,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서 남을 때린다든가 막 폭력을 쓰면 안 돼.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는데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 자기가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구나. 알아서 뭘 한다? 바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 건 아니야. 근데 예의를 가르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대. 다시 말해서 순자는 인간이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본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뭐지? 그게 순자의 뭡니까? 예치라고 그랬어요. 예치. 그쵸? 예치. 한비자도 순자 끝났어요. 순자는 인간이 원래 사악한데 가르치면 된다, 교육으로 된다 이렇게 봤는데 한비자 봅시다.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생각했다. 한비자도 인간을 사악하게 봤군요. 그쵸? 근데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며 이거네. 한비자는 자 갈게요. 자 한비자 우리 관심은 한비자 아닙니까? 한비자는 뭐야?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어. 가르쳐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화 가능성이 아까 뭐죠? 가르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교화 가능성이 이게 뭡니까? 가르침으로서, 즉 아까 교육으로서 얘를 주입하는 거. 교육함으로써 뭐야?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했어. 아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움직일 때는 가르쳐서 된든가 아니면 어떻게 동물은 어떻게 가르쳐요? 동물한테 하지마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자, 어른을 보면 인사해요.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쵸? 동물은 어떻게 하죠? 먹이로 하거나 아니면 매로 때려가지고 통제하게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사사로움이 뭐죠? 사사로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사람 죽여 그냥. 살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남의 거니까 그냥 뺏어요. 아하. 그런 것들, 이기적인 욕망. 특히 범죄가 되는데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찾아내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럼 이기적인 욕망이 죄가 됐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법으로 어떻게 엄히 다스려라 뭐야? 죄를 짓게 되면 이기적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죄를 짓게 되면 뭘 줘라? 법으로 형벌, 즉 벌을 줘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을 줘야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벌 받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벌 받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세 번째 단락.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여기죠. 그쵸? 그래서 한비자하고 순자. 나왔어? 이야,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되네. 그쵸?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짠! 공, 통, 점, 꼬, 차, 점, 있네요. 그쵸? 공통점 뭐예요? 인간을 사악하게 봤다. 인간이 사악하대요. 그래서 바로 뭐죠?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악이야?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능적이죠. 그래서 성악설이야. 인간의 본성은 악해. 착하지 않아요. 성악설. 그런데 차이점은 순자는 가르치면 돼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있어요. 려거든요, 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의를 가르쳐라. 그러면 예의를 가르치면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예의에 따른다면 이런 행동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어떻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으로서 얘를 가르쳐주면 된다. 교화 가능성 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근데 한비자는 뭐야? 아니에요. 한비자는 인간 안 바뀌거든요. 교화 가능성 부정했어요. 아니거든요. 인간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교화 가능성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야? 교화 가능성이니까 스스로 선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뭐 판단해서. 근데 여기는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적 사사로움을 찾아내 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사회적인 행위.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위 뭐라고 그랬어? 지금?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 쓸 자리가 없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은 여기 사사로움. 그쵸?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법에 따라 뭐라고요? 벌을 줘라. 형벌. 법에 따라 벌을 줘라. 그런 사람들이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어? 교화 가능성은 사람의 능동성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뭐야?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이거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착한 행동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한비자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라고 본 거네요. 결국에.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 지우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한비자와 순자, 한비자와 순자의 뭐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좀 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설명해줬죠? 자, 그럼 네 번째로 갈게요. 마지막 단락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가는데요. 한비자의 사상. 마지막. 자, 한비자의 사상은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기여가 뭐죠? 기여는 나올 수 있네요. 이바지했다.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네. 뭐라고요? 한비자 법과 사상이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했대요. 이바지했대. 하지만 진나라는 너무 융통성 없이 법을 적용해 일찍 몰라. 융통성 없이가 뭐야 이게? 너무 엄격했어요.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 막 패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가 바로 전국시대 나왔어요. 전국시대처럼 각국이 전쟁을 일으키며 각축은 서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즉 전쟁과 그 다음에 서로 힘을 겨루던 평화롭지 않은 시기, 불안정한 시기에는 자, 전국시대는 불안정하고 투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럴 때는 법과 세와 술로서 통치 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법과 세와 술로서 부국강병은 법과 세와 술로 이루려는 통치의 목표였죠.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지만 거기까지. 그렇죠? 은근쯤 했으니까. 근데 진나라 이후에 통일왕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거든요. 하나의 나라의 통일국가니까 통일왕조에서는 한비자의 사상 대신에 유가사상을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채택했다. 유가사상에서는
아까 손자처럼 교화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서 잠깐 육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육아에서는 군주는 백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통제해야 돼요. 엄격하게 형벌도 통제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야. 자, 이거는 법과였고, 그쵸? 이게 아니라 군주는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뭐처럼? 부모처럼. 군주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법과는 완전 다르죠. 법과는 어떻게 잘못하면 때리라 그랬잖아요. 형벌을 내리라 그랬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사랑, 자애로움으로 보살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 그럼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나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국시대 혼란스러워요. 불안정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여기저기서 막 이런 반이야. 근데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있어요. 막 도저히 통제가 안 되죠. 조용해질 때를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야! 이러면서 막 조용,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법과 통치 철학을 실시했어요. 바로 형벌로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들 조용해요. 벌 받지 않으려고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통일국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통일국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랬어요. 힘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전국시 진나라 이후, 진나라는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최초의 통일국가가 진나라고, 진나라의 제일 처음 황제가 우리가 아는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그쵸? 진나라 이후의 통일왕조에서는 백성들이 싸우지 않거든요.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거든요. 조용히 있어요. 그냥. 근데 야! 그러면서 그렇게 때리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뭐래? 법가가 아니에요. 바로 육아사상을 통치 철학으로. 이때는 육아죠. 아까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육아에서는 백성을 통제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펴요. 다만 여기는 안 나왔어요. 자애로움으로 보살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통치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어렸을 때는 작은 옷을 입지만 몸이 자라면 옷이 크기도 커지지만 옷의 디자인도 좀 어른한 걸 입어야 되는 것처럼 시대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변화하게 되면 모두 바뀐다. 여기 보니까 통치 철학도 어떻게 통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되는가. 통치 철학도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기에서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했어요. 법과. 그런데 조용해요. 안정기야. 안정기 왜 때리고 가르쳐?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백성을 보살피는 자유로운 정치, 육아가 필요했다. 그 얘기네. 너무 쉽죠?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비자의 사상은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진나라는 너무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일찍 몰락하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법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못 참아요. 그렇죠? 진나라 어떻게 됐어요? 금방 망했어요. 진시황 그 다음에 금방 무너졌어요. 진시황은 진짜 강력한 군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갔죠.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금방 망했어요. 전국시대처럼 각국이 전쟁을 일삼으며 각국 작수를 벌이던 불안정한 시기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했겠지.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데? 법세술로서 강력한 통제수단으로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게 필요했는데 진나라 이후의 통일왕조에서는 안정기와 한비자의 사상, 엄격한 방식 대신에 육아사상을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나왔어. 이런 말 나오면 주목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유가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한비자의 법치주의의 영향은 지속되어 중국의 통일왕조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자, 계속 유가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럼 법과사상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래요. 사라진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 바로 중국의 통일왕조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중앙집권 체제가 뭐죠? 바로 황제가, 군주가 있으면 군주를 향해서 모든 힘이 뭐야? 다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앙집권, 중앙이 군주가 집권해. 군주의 강력한 힘. 왜?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서울.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뽑죠? 무슨 뭐, 여기 강북구, 성북구, 아니면 강남구, 강서구, 강자 다 들어갔네, 그쵸? 이런데 구청장도 역시 시민들이 뽑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제군주 시대, 요거 조금만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바로 전제군주 시대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지방 관리를 백성들이 뽑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군주가 어떻게 관리를 뽑아서 어떻게 지방에다 파견을 보냈어요. 그럼 여기 백성이 있거든요. 백성을 통치하는데 이 관리는 백성의 눈치를 봐요? 군주의 눈치를 봐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임명권자, 다시 말해서 군주 마음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누구 눈치를 늘 본다? 군주의 마음에 들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주가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힘이 누구한테 있어? 군주한테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앙 집권 체제예요. 그렇죠? 이것의 기반이 뭐가 됐대요? 한비자의 법치주의래. 법치주의. 왜? 법치주의에서는 뭐라 그랬어? 아까 법치주의는 강력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왜? 잘못하면 벌을 주니까. 관리도 어떻게? 잘못하면 군주가 어떻게? 당연히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언제나 군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못해. 그래서 아까 또 술도 있었으니까, 그쵸? 은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관리를 통제한다면서.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기여할 때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러냐? 바로 한비자의 사상 안 죽었네. 그쵸? 지우고 나서 쓸게요. 한비자의 사상 안 죽었네. 한비자의 사상이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죠. 법과 통치 철학.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 그래도 가치가 있었네요. 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 바로 뭐냐면 통일왕조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치와 의미, 아, 그가 가치 있는 일이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 이것을 의라고 해요. 자, 의란 말은 좀 초상적이다. 그렇죠? 의가 뭐야? 정말 가치 있다. 정말 의미가 깊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한비자 통치 철학에 대한 한비자의 통치 철학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비자 통치 철학에 대한 역사적 의의까지 나왔죠? 자, 책을 봅니다. 76쪽에. 그래서 다 설명했죠, 이제? 자, 첫 번째 문단은 한비자 통치 철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어떻게 등장했어요? 말해봐요. 어떻게 등장했어요? 맞네. 혼란기. 바로 전국시대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불안전하다. 서로 맨날 싸운다. 조용하고 통일된 국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통치 철학이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한비자 통치 철학의 등장 배경이었죠. 자, 한비자 통치 철학의 등장 배경. 두 번째는 법이란 뭐고, 세란 무엇이고, 술이란 무엇이고, 개념과 그 다음에 실현 방안이었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순자와 한비자의 생각.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자꾸 돌아가네. 그래서 두 사람 공통적으로
잠깐만요. 어디로 갔어요? 지문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비자와 순자의, 이게 지금 조금 불완전하네, 그쵸? 한비자와 순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한비자 통치 철학에 대한 역사적 뭐라고요? 맞네.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서술 방식을 설명 방법 있죠? 설명 방법을 설명해 볼게. 설명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설명 방법. 조금 나가서가 아니라 조금 나가서 할게요. 설명 방법. 자, 이번에는 설명 방법 봅니다. 아, 진짜. 에이,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설명 방법으로 봅니다. 자, 설명 방법. 됐어요? 오케이.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은 예를 드는 건 예시라고 하고요. 원인과 결과를 쓰는 건 뭐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쓰는 건 인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념을 쓰는 걸 개념을 얘기하는 거.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을 설명하는 거 뭐더라? 정의라고 하죠. 공통점을 얘기하면 비교, 차이점을 얘기하면 대조, 큰 거를 작은 걸로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의 구조를 또 사건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선 설명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봤더니 법이란, 세란, 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법과 세와 술의 개념을 설명했다. 무슨 방법일까요? 무슨 방법이죠? 바로 정의네. 그쵸? 자, 정의라는 방법 썼어요. 첫 번째. 자, 설명 방법. 첫 번째는 정의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죠? 맞네. 한비자하고 아니고요. 자,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죠? 세 번째 단락에서 한비자하고 순자하고 똑같은 거 있다? 뭐였어요? 인간이 사악하다는 거? 다른 점이 있다? 어떻게? 순자는 인간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한비자는 인간은 가르쳐서는 안 돼 이렇게 봤대잖아요.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주는 설명 방법 뭐라 그래요? 비교하고 대조죠. 맞네? 비교, 대조의 방법을 썼다. 자,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은 법과 술과 세 개념을 설명한 바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판단하는 거, 한비자와 순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가 있었죠. 그럼 주제는 바로 뭐냐면 한비자 통치 철학이 어떤 건지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까지 나왔어요. 자, 한 것 같아요. 그럼 개념 꽁꽁 적용 문제로 갈게요. 너무 오래 걸렸나? 빨리 끝낼게요.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 그래서 윗글은 누구의 통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윗글은 누구의 통치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한비자의 통치 철학. 맞죠? 2번 한비자와 순자는 인간의 뭐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식욕 아니죠? 인간의 생각 아니죠? 인간은 뭐야? 본성이네요. 인간의 본성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맞죠? 2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1번 한비자는 전국시대 혼란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의 세력균형.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야 조용히 해!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통일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O야 X야? 당연히 X죠. 2번 한비자는 신하들이 법, 세술의 세 가지로 군주로 보필해요. 신하들이 군주로 보필하는 게 아니다. 신하들이 군주로 보필하는 게 아니라 법과 세와 술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군주가 쓰는 거예요. 그쵸? 신하들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백성이 쓰는 것도 아닌데 누가 쓰는가? 누가 갖고 있는 이 공식이에요? 바로 군주가 쓰는 공식입니다. X고요. 자, 3번 한비자의 통치 철학은 순자의 성악설에 영향을 받았다. 받긴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는 면에서는 같았어요. 인간이란 뭐라고요? 사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은 달라. 그쵸? 순자는 가르쳐라. 그럼 된다. 한비자는 인간은 가르쳐서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잘못하면 강력한 벌을 내려야지.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어쨌든 순자의 성악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죠. 3번 보기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며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사사로움을 찾은 사사로움이 뭐라고요? 사회를 해치는 사적인 욕망, 바로 이기적인 욕망을 말해요. 그거를 찾아내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럼 이게 적절한 건 바로 뭐예요? 답은 뭐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한비자의 관점이죠.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실전 적용의 문제 4번, 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답을 맞춰줄게요. 이거는 지금 가져온 지문은 신성원서는 첫 오감도 이 책 지문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에요. 왜? 이 지문의 원본은 신서고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거기 76점 몇 외우면 9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더 많은데 일부를 발췌해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자, 풀어보세요. 참네. 다 했나요? 풀어볼까요? 해볼게요. 4번인데 여기 17번으로 나왔네요. 여기 4번, 이거 지금 4번입니다. 자. 문제집에 나오는 4번이에요.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기억은 바로 뭐죠? 한, 비, 자. 니은은 뭐죠? 손자. 한비자와 손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대요. 그래서 둘 다 바로 뭐였냐 하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라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본성을 똑같아요. 생각하다고 맞대요. 그러니까 기억 다르고 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얘를 통한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순자는 오히려 얘를 가르쳐라. 인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봤대잖아. 다르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본성이 변한다고 본 사람은 순자. 한비자는 안 변해 봤기 때문에 몇 번이 3번 맞네요. 그렇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성악설과 예치를 주장한 건 누구예요? 순자죠. 자, 5번 기억과는 모두 엄격한 법 적용을 말한 사람은 누구다? 한비자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바로 3번이네요. 그쵸?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8번. 18번의 문제가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몇 번이죠? 이게 지금 5번 문제죠? 5번 문제. 18번 아니고 5번이에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보고 있나요? 삼국지로 배우는 고사 성어, 읍참, 아속. 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에서 왕의 명을 받은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의 일이었다. 위나라는 사마이를 보내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갈량이 매우 아끼던 장수 마속이 술정을 자원하면서 실패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다. 제갈량 마속이 평지에 진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속은 이를 어기고 산에 진을 쳤다가 대패했다. 제갈량은 눈물을 먹고 굴령을 어긴 마속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결제로 엄력한 군율이 살해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자, 그래서 제갈량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제갈량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총나라 사람이죠? 총나라의 군사인데요. 마속은 장수예요. 근데 제갈량이 마속을 매우 아낀다! 그쵸? 아주 사랑하는 장수였어요. 평소 자식처럼 너무 아꼈어요. 아낌. 사랑했어요. 좋아했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총나라하고 어떻게? 제갈량과 마속이 속한 총나라하고 어느 나라? 위나라하고 지금 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속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쵸? 제갈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서라 말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마속이 뭐라 그랬을까? 제가 꼭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제갈량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대는 어떤 벌을 받겠냐 그랬더니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목숨 걸었잖아. 어떻게 말려요? 알았다. 그러면 그대가 나가라. 하지만 목숨 내놓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갈량이 전투 방법, 즉 전술을 가르쳐줬는데 평지에 진을 치라 그랬는데 마속 생각하면 그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 산에 진을 쳤다가 진짜 아주 완전 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속이 전쟁에서 지면 지금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제갈량이 어떻게 했을까? 평소 아끼던 장수니까 그래!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봐줄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 마속 말고 여기 봐봐. 옆에 마속 말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뭐야? 다른 군인들, 다른 군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뭐를?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쵸? 어떻게 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봐줄까? 그럼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형하려고 그러고 벌을 주려고 그러면 마속은 봐주면서 왜 나는 안 봐줘요? 왜 나는 안 봐줘? 나도 봐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부하라 그래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니까 개인적인 감정 죽이고 싶지 않아. 사랑해요. 근데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정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야만 제갈량이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수긍할 거 아니에요. 즉 개인적인 감정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법과 규율이다 이거예요. 법과 규율을 위해서 두고 마속의 목을 베었어. 그때 제갈량이 눈물을 흘렸다. 의미 뭐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참은 뭐야? 참수. 목을 베는 거죠. 마속은 사람이니 울면서 마속의 목을 뱄어. 뭘 위해서? 법과 규율의 공정을 위해서. 그쵸? 통치자가 지금도 그래요. 통치자가 권력을 쥔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죄는 졌지만 그냥 벌을 내리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에이 쟤도 뭐 안 들어. 그쵸?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쟤도 안 했는데 내가 왜 해? 이러면서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돼?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그랬더니 1번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한 것은 문제가 뭐였다?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제갈량이 법을 맞네요. 법 그쵸? 법에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법이니까 잘못을 지었다.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리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목숨 내놔야죠. 그래서 1번이네요. 그렇죠? 마속을 처형 법을 적용한 것이겠군. 1번이에요. 다른 거는 제갈량이 위나를 공격하는 제가 말세를 아니 제갈량 평지에 진을 치라는 명령을 술은 제갈량이 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하는 겁니다. 제갈량은 군주 황제가 아니에요. 제갈량이 공격을 받아서 위나라가 사마이를 통해 방어한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하고도 세련된 문제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의 질문을 되게 오래 했어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동양 고전의 바다에 빠져? 근데 오늘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목이 아니라 오늘 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한비자의 바로 통치 철학. 군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바로 뭐죠?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봐주지 마!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는 거죠. 한비자의 통치 철학 법가를 소개한 글이었어요.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끝낼게요.